안녕하세요, 모다튜브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차량은 요즘에 정말 핫한 제네시스 GV80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G90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쿼드램프라 그러죠. 여기 두 개, 저기 두 개, 각각 4개의 헤드램프가 가로, 수평형으로 이루고 있고, 중간에 커다란 제네시스의 크레스트 그릴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될 것이고, G80나 G70 페이스리프트도 동일한 디자인 컨셉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단순히 헤드램프 4줄에 그릴 큰 게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다라고 하기보다는 램프랑 그릴이 제네시스의 로고, 윙 로고를 형상화하고 있어요. 크레스트 그릴이 되는 거고, 이게 쿼드램프가 되는 거죠. 제네시스의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G90 같은 경우는 사실 페이스 리프트라서 이런 디자인 언어를 모두 접목하기 어려웠었는데, GV80 같은 경우는 완전히 두 줄로 분리된 헤드램프를 접목한, 그래서 제네시스 디자인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수평형으로 디자인을 전개를 하면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차가 넓어 보이는 스탠스를 줄 수 있어가지고 경쟁 모델과 비교를 하면 중형, 럭셔리 중형 SUV인데 상당히 넓고 안정돼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G80와 함께하는 후륜구동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후륜구동 차량입니다. 저희가 포드 익스플로러를 이야기할 때 후륜구동은 휠 베이스가 길고 타이어 중앙에서 범퍼까지의 거리가 짧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주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차체 비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G90에서도 적용됐던 방향 지시등이 여기도 들어가 있죠. 오, 진짜 그렇네요. 이렇게 점등을 시켜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네시스만의 아이덴티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GV80의 디자인의 백미는 이 측면 캐릭터 라인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쭉 관통하는 라인이 거의 저기 테일램프까지 이어집니다. 테일램프까지 이어지고, 아래에서도 여기 뒤쪽 핸들에서부터 시작되는 라인이 하나 더 있어요. 라인이 두 개가 이어지고, 그 윈도우 라인도 그냥 평범하게 그린 게 아니라 위에선 내려오고 아래에선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요, 접점처럼. 그래서 옆모습이 그냥 평범하고 무난한 SUV 느낌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그래픽을 완성했다. 이게 저는 GV80 디자인 중에 좀 가장 큰 강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랩 도어라고 하죠. 도어가 차체 하단까지 다 열리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고 내릴 때 옷을 버리지 않는 뭐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산타페나 이런 차량에도 적용되는 부분들이고요. 측면에 어떠한 장식적인 요소를 넣지 않는 대신에 여기 하단에 크롬 라인을 좀 강하게 넣었죠. 그리고 국산 차로는 처음으로 22인치 알로이 휠, 여기도 이제 G 매트릭스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진짜 크네요. 엄청 커요. 생각보다 타이어가 너무 작아서 전면이나 측면을 봤을 때 제네시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도 충분히 담겨 있고, GV80만의 특징적인 요소 잘 살아 있어서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을 디자인했던 치프 디자이너 분들이 벤텔리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상엽이라든지 뭐, 그래서 그분들이 디자인했던 작품들, 뭐 벤테이가가 있죠. 그래서 묘하게 차체 실루엣 이런 게 약간 벤테이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한.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 차를 실물로 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사진으로 볼 때랑 실물이 다르다. 사진은 좀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데 실물은 되게 존재감이 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생각보다 되게 또 크네요. 그쵸. 그리고 후면도 완벽히 쿼드램프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상단 하단을 나눠서 4개가 쿼드램프가 들어갔고요. G90에서 먼저 보였던 요 요소들 있잖아요. 제네시스 요거를 중간에 딱 박은 것도 있고, GV80라고 차명 적혀 있고, 후륜 구동을 기본으로 해서 사륜 구동이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4WD, 이게 4WD 같기도 하고 AWD 같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 중의적인 의미를 담은 엠블럼 같은 의미니까 또. 들어가 있고, 약간 측면에서 보시면 디자인이, 저희가 왜 예전에 테라스 해치백이라든지 뭐 패스트백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통은 테일게이트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끝인데, 여기는 살짝 더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만큼. 그래서 약간 엉덩이가 살짝 처진 느낌도 주지만, 저는 이 고급 SUV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럭셔리함? 예전에 마차에 보면 뒤에 부트 같은 게 있잖아요. 짐 싣는 공간.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무난하고 평범하게 디자인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트렁크 여는 버튼 여기 있고요. 여기 하단 디테일 같은 경우도 뭐 크롬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 뭐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하단에 또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를 해놓고, 돌림 같은 경우는 또 여기 머플러 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진짜. 네, 그래서 또 전면에 심플하게 제네시스를 형상한 것보다 후면은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썬루프와 7인승의 3열 시트만 빠진 프로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시보드도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실내 같은 경우도 투톤 컬러, 그린과 브라운의 투톤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트도 필팅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는 에르고 시트 옵션이 추가돼서 에어셀로 마사지도 해주고, 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여기 옆구리가 막 지지해주는 게 다르기도 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무릎 닿는 부분에도 이렇게 퀼팅으로 가죽을 덧대놨어요. 여기 안에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수납 공간이 하나 추가되어 있죠. 여기 우드 그레인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렇습니다. 무선 충전 들어가 있고,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게 급속 충전을 지원하더라고요. 유선 충전은 컨트롤 다이얼이고, 이게 기어 노브. 여기 5개 T가 있는 게 이것들의 조작감은 되게 근사해요. 네, 절도 있고. 근데 얘는 엄청 뭐 소리도 너무 얘는 스프링 같은데. 소리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텐션 주는 게 두 번째로 저렴한 사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처럼 무단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이제 비싼 사양이고, 아예 제일 저렴한 게 그냥 버튼으로 눌러서 바꾸는 건데, 이게 그나마 나은 건데 9천만 원짜리 차에 이 스프링은 좀 맞아요. 미터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3D입니다. 네, 3D로 영상을 입체감 있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G70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여기 테마가 확실히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동 걸어서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로 바꿔도 그냥 컬러만 바뀌지 테마가 바뀌진 않아요. 이렇게 비싼 LCD를 썼는데 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할까, 이런 거 좀 아쉬운 게 있죠. 네. 그리고 14.5인치인가 인포테인먼트, 국산차로는 거의 최대 크기죠. 네, 진짜 큰데 이게 이질감이 없네요. 그쵸. 그리고 이게 뭐 처음에 이거 차 보셨던 분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이게 좀 터치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차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조작을 하는 게 정석이고, 내비게이션처럼 여러 개를 터치하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기능들을 작동할 때는 여기 터치가 되고 필기 인식도 돼요. 이게 글씨 쓴다. 요 다이얼과 뭐 버튼을 클릭해서 되게 직관적으로 쓸 수가 있고, 터치로도 피드백이 옵니다. 이제 뭐 모든 UI가 그렇겠지만 익숙해지면 사용하기 좀 편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 공조 컬러 LCD가 적용된 공조고, 네, 이렇게 터치로 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공조도 설정할 수 있어서 이렇게 뒷좌석에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 그다음에 온도 앞좌석에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에어백 로고가 있죠. 이게 국산차 처음으로 센터 에어백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측면 충돌과 같이 운전자와 탑승객이 좌우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 뭐 추가적인 그 상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국내 판매된 사양으로는 트래버스가 최초로 적용된 거고, 국산 차로는 제네시스 GV80가 처음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 그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경로 안내를 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방 카메라로 전방에 있는 화면을 송출해가지고 그 위에 경로를 뿌려줘요. 단순히 경로 안내뿐만 아니라 차로 이탈을 했을 때는 빨간색으로 벽이 올라와요. 너 차로 벗어나면 안 된다. 뭐 이제 차 사고가 날 수가 없겠네요, 이 정도면. 그런데 이게 직관적이지 않아. 되게 웃긴 게, 일반적인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을 쓰게 되면 자, 이제 요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제일 익숙한 주행 방향의 내비게이션을 하게 되면은 전방의 경로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어디서 내가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하는지. 근데 이거는 내가 좌회전하기 직전에 알려줘.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처음 상당히 그렇죠. 이게 높지. 상당히 높네요, 이거.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의 지상고를 가진 SUV들은 사이드 스텝이 있거나 전동으로 나오는 편인데, 이 차량은 그게 없어 좀 아쉬워요. 암레스트 있고요. 네, 이 차량은 5인승입니다. 5인승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이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 모두 전동으로 작동해요. 이게 슬라이딩 전동으로 되고요, 리클라이닝 전동으로 되죠.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폴딩도 한 번에 이렇게. 근데 이게 오게티가 있는 게
사람이 타 있어도 폴링이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뒷좌석 보시면 공조가 별도로 있어요. 제가 앞에 소개했던 네, 공조가 있어가지고 여기 뒷좌석은 개별로 열선도 되고 통풍도 되고 220V였어요. 충전, 그다음 스마트 디바이스 충전 가능하고요. 와. 그리고 여기 고급형이라서 목베개도 들어가 있어요. 네, 요거 저기 뭐야 G90나 이런 데 들어가는 기능인데 그리고 우리 가장 그 부의 상징이라는 아, 이 비싼 차에만 있다는 네. 이 그리고 여기 뒷좌석. 루프도 알칸타라 재질이라서 어. 고급스러운데 하나 아쉬운 걸 꼽자면 나는 이거 여기 손잡이가 아, 여기 고급차들은 이것도 가죽으로 감싸거든요. 뒷좌석 공간은 어때요? 진짜 넓어요. 이거는 뭐 음. 넓다 좁다가 아니라 그냥 진짜 편해요. 저는 여기 약간 무릎이 조금 더 넓었으면 받쳐주는 게 길었으면 하는 게 있지만 네. 5인승 기준으로 뒷좌석은 전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시승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국산 디젤로는 처음으로 3000cc의 직렬 6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278마력, 최대 토크는 60, 그리고 변속기는 자동 8단. 네. 후륜구동 아키텍처지만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 옵션에 들어간 AWD 모델. 그래서 승차감을 말씀드리자면은 22인치는 확실히 승차감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풀옵션도 좋죠,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12인치까지는. 맞아요. 근사한 디자인도 좋지만 적당히 괜찮으면서 승차보다는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20인치가 타입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진짜 승차감이 아까 방지턱은 아니고 저희 그 있잖아요, 이렇게 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갈 때도 다다닥 하는 게 맞아요. 확실히 승차감은 그러니까 그래도 앞좌석은 나은 거예요. 이게 뒷좌석은 뒷좌석은. 조금 그래서 저는 왜 이 차를 개발하면서 에어 서스펜션을 탑재하지 않았을까. 에어 서스펜션 없이도 그 정도 성능을 낼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으니까 다들 에어 서스펜션을 넣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고급스럽고 탔을 때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G90 시승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뭔가 좀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 좀 뭔가 내가 비싼 차 타고 있다는 약간 느낌. 내가 비싼 차 타고 있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다 고급스러워서 좋은데 승차감이 확실히 SUV는 SUV구나라는 생각이 그쵸. 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승차감 같은 경우는 고급 SUV라는 느낌이 안 들고 전반적인 라이드 앤 핸들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스포티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편안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약간 그게 좀- 초점을 맞췄는데 네. 휠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맞지. 엉덩이로 오는 느낌 편안하지가 좀 않아요. 네. 네. 그 GV80를 구매하는데 내가 승차감이 되게 중요한 요소다 차를 구매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번 22인치는 머릿속에 지우시고 그리고 그래도 애매하면 한번 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리고 뒷좌석을 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까 그 밖에서 얘기하긴 했었는데 타이어를 편평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것 맞아,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꺼운 거. 편평이 네. 좀 넓은 거를 타시면은 아마 좀 낫지 않을까 싶을 맞아요. 정도로 너무 얇더라고요. 핸들링은 뭔가 당연히 덩치가 있은 스포티한 성향은 아닙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내가 조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뭐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붕 뜨다거나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느낌은 없어요. 이게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막상 운전하다 보면은 크게 이 덩치가 의식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후륜구동 기반이지만 뭐 스포티한 게 아니라 럭셔리 딱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델이라 가지고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탈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느꼈던 아쉬움이 승차감이고 그걸 제외하면 다 만족스러워요. 뭐 예를 들어서 소음과 진동, 엔진의 회전 질감, 출력을 뽑아내는 그런 어떠한 느낌 전부 다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로드 노이즈를 그 능동적으로 저감하는 그 RANC인가요?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면 소음이 생각보다 많이 걸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휠, 큰 타이어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면 소음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직렬 6기통 엔진 특유의 소음과 진동이 적은 것도 장점이죠. 그래서 뭐가 느껴지냐면 윈드 노이즈가 더 크게 느껴져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소음이 크게 느껴지는 또 그러한 게 있더라고요. 야, 근데 또 그건 또 참.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랬거든요. 방음의 끝은 없다고. 뭐가 스토리가 들리고 모델을 모아야 되고.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게 고속국도라고 해야 되나요? 고속화도로 네, 고속화도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가볍게 한번 가속 성능에 대해서 이게 60이라는 토크가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60도. 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뭐 제가 서울 부산을 왕복하고 또 지금 여기서 시승하면 느낀 거지만 성능은 충분한 것 같은데 저희가 승차감이랑 핸들링 얘기할 때 그냥 럭셔리 SUV 특유의 편안하게 탄 차라고 얘기했잖아. 약간 이래서 얘도 성능도 그냥 무난하게 뽑아내요. 약간 출력을 확 쏟아내는 타입이 아니라 엑셀을 밟으면 꾸준히 나가는. 근데 속도는 빨라요. 네. 이게 빵 하고 치는 느낌은 없지만 약간 좀 그 디젤 특유의 딱 그 느낌이네요. 좀 디젤 차의 배기량의 가솔린과 좀 보통 6기통 V6 디젤을 탑재한 차량은 뭐 모합이나 이런 차들 보면은 약간 토크감이 빵 느껴지면서 차가 엄청 세게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하고 매끄럽게 쫙 올라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진짜. 네, 모하비가 더 스포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가속 성능이 더 빨라요. 너무 저희가 소음이 이게 차단이 돼서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되게 그 이질감 없이 그냥 소리도 앙 하면서 나고. 그리고 아주 꾸준하게 속도를 올려나가서 이 정도 덩치에 디젤 엔진을 탑재한 SUV로는 약간 의외다 싶을 만큼 빨리 속도가 올라가니까 그 높게 내가 빠르게 달리고 싶으면 충분히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차량. HDA2 같은 경우는 그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지원해줘요.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HDA가 작동하여 내가 차선 변경을 하고 싶을 때 조건에 부합하면 차선 변경을 알아서 차량이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깜빡이를 이렇게 살짝 갖고 있으면 얘가 판단을 해. 그리고 여기 계기판이랑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그걸 보여줘요. 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쓱 돌리지. 엄청난데요? 지능형 안전장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그 활성화되는 HDA,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뭐 중앙 추종해서 달리는 기능, 그다음에 LFA, 주방 경보, 후진하고 있을 때 장애물이 접근하면 멈춰주는 기능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HDA2를 하면 차선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그 왜 후측방에 들어가는 센서 있잖아요. 네. 그게 전방에도 들어가요. 전방의 차량이나 장애물을 카메라뿐만 아니라 레이더 센서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교차로 전방에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 충돌 회피를 하는 기능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기능들이 하드웨어가 미리 들어가 있으면 추후에 어떠한 ADAS를 업그레이드 할 때 그냥 소프트웨어만으로도 한 단계 더 좋아진 반자율 주행을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적인 연비는 약 10km 수준이에요. 리터당. 하지만 김천을 갔다 왔을 때 연비는 14.78 정도 나왔어요. 속도로 달릴 때는 연비가 괜찮다. 연비도 근데 전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확실히 디젤 엔진의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GV80 같은 경우는 엔트리 모델은 2.500cc 터보가 될 거, 가솔린 터보가 될 것 같고 좀 고성능이 3500cc가 되겠죠. 두 가지의 강점을 좀 섞어 놓은 게 3.0이 아닐까 싶어요. 어느 정도 성능도 발휘하면서 연비도 좋고.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길게 타보신 결과 잘 만들었는데 SUV를 먼저 내놔야 되는데 왜 세단을 먼저 내놨냐, 약간 이런 평가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게 좀 늦게 나온 거 치고는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뭐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그러한 아쉬움을 빼면은 사실 실내 고급성이라든지 다채롭게 탑재한 편의 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안전장비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그냥 그 아까 약간 좀 이 잔진동 승차감이 그게 조금 아쉬운 뿐이지 진짜 전문적으로는 조용하고 부드럽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외관에 봤을 때나 아니면 차에 타고 봤을 때 모두 고급스러움은 진짜 사실 실내 소재의 고급스러움은 G70도 동급 모델은 제일 좋거든요. 아마 제네시스가 갖는 강점이 그런 게 좀 아닌가 싶고, 이게 미국에서는 그 존 레전드 부부를 모델로 써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CF 봤어요. 컨셉이 영 럭셔리더라고요. 사실 영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이 아니라 그 기존의 그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올드하다 표현하는 것 같고 이 차는 신생이니까 영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제네시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럭셔리가 이런 방향이구나. 저는 구매를 한다면 가솔린 사겠지만 디젤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그냥 저 아직까지는 안 타봐서 네. 제 그냥 저희 이미지상으로는 타보고 더 타봐야 되겠지만 저 아직 약간 마음속에는 투아렉에 대한 게 좀 있어요. 투아렉이 이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근데 저희 아이슬란드 가서 이제 영상 찍은 거 봤을 때는 그 에어 서스펜이 막 단계별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좀 더 그렇죠. 인정받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아마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국산 SUV를 타셨던 분들은 정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실 것 같고 수입 SUV를 타셨던 일상 주행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개 가지가 예정되어 있는데 업로드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투아렉도 저희가 시승을 할 것 같고 볼보 XC90도 시승을 할 것 같고 뭐 어떠한 모델이 되었던 간에 신차를 아주 빠르게 가져와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해주시고요. 여러분 안녕. 안녕.